안녕하세요. 3D 펜 장인 찬하구입니다. 오늘은 팝콘을 단 하나밖에 넣을 수 없는 작고 귀여운 요시 팝콘통을 만들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초록색 공룡 요시는 닌텐도의 마리오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1990년 출시한 게임 슈퍼마리오 월드에서 탈 것으로 등장했지만 너무 귀여운 나머지 1995년에는 아예 주인공 게임인 요시 아일랜드가 출시되기도 했었죠. 이번에 영화가 개봉하면서 굿즈로 출시한 요시 팝콘통이 엄청나게 화제였는데요. 저도 갖고 싶었지만 구하기가 힘들어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시의 몸통, 앞모습과 옆모습을 본따 초록색 기초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요시의 초기 디자인을 보면 공룡이라기보다는 파충류에 가까운데 마리오 세계관에 안 어울려서 이후에 둥글둥글한 지금의 요시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뼈대를 합쳤지만 아직 중간 뼈대들이 없어서 많이 덜렁거리는 모습입니다. 중간 뼈대들을 만들어서 좀 더 견고하게 뼈대들을 연결시켜줍니다. 얇은 부분은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펴주면서 작업해줍니다. 요시는 둥글둥글하니까 대충 둥글게 머리와 몸통 뼈대를 펴주시면 되는데 요시의 볼은 좀 더 빵빵한 느낌으로 과감하게 밀어서 펴줍니다. 요시는 긴 혀를 내밀어서 뭔가를 삼킬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볼이 아주 빵빵하더라고요. 개발 초기에는 마리오가 요시의 머리를 때리면 요시가 혀를 내밀도록 연출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폭력적이어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얼핏 보면 머리를 때리는 것 같죠? 마리오 인성 알만하네요. 중간 뼈대들 위로 촘촘한 뼈대를 세워줍니다. 이번 작업은 채색을 하지 않고 필라멘트로만 작업할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이 초록색 필라멘트가 마침 요시 색깔이랑 딱 맞기 때문이죠. 역시 요시네요. 요시라는 이름은 일본어 발음 요시와 비슷하기 때문에 요시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도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이런 귀여운 요시도 3마리가 모이면 난폭해집니다. 요시미츠가 되기 때문이죠. 요시의 한라봉 같은 큰 코도 둥근 뼈대를 세워서 입체로 만들어줍니다. 코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 분리해서 따로 작업해줄 겁니다. 면을 채우기 전에 충분한 뼈대를 만들어줘야 뼈대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가로, 세로, 대각으로 여러 겹층을 쌓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3D 펜 작업의 꽃, 모든 면을 꼼꼼하게 채우는 작업입니다. 저는 꽃이 싫습니다. 예전에 학원 다닐 때도 깜지라고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요. 공책을 까맣게 채울 정도로 빽빽하게 반복해서 써서 강제로 외우게 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채우는 작업을 싫어합니다. 요시의 다리를 만들어서 몸통에 달아줍니다. 초록색인 허벅지까지는 뼈대를 만들고 면을 채워주고 신발은 다른 색 필라멘트로 만들어줄 거니까 대충 비율만 잡아주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줍니다. 얼추 요시의 초록 부분은 면을 다 채웠네요. 이제 3D 펜 촉을 인두기 팁으로 바꿔 끼워서 울퉁불퉁한 요시를 매끈매끈한 요시로 만들어줄 겁니다. 비스듬한 인두기 날로 빵에 버터 바르듯 부드럽게 면을 펴 발라줍니다. 대부분의 볼록한 면들은 문제없는데 이 오목한 부분을 다듬기에는 평평한 인두기 날보단 이 볼록한 인두기 팁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갈아서 만든 겁니다. 몸통을 다 다듬은 뒤에는 아까 떼놓았던 한라봉도 마저 다듬어 줍니다. 덜 익은 한라봉 같네요. 인두기로 다듬은 초록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흰색 필라멘트로 채울 거라서 미리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목 사이도 나중을 위해 분리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미리 잘라주고 단면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귀찮은 공정이 하나 늘어나지만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더 귀찮아집니다. 거친 사포로 인두기 자국이 난 유시의 몸통을 아주 그냥 인정사정 없이 갈아줍니다. 한라봉 자리는 오목해서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갈아주었습니다. 코처럼 생긴, 한라봉처럼 생긴 코도 갈아주는데 절반만 갈아줍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코가 들어갈 자리에 딱 맞지 않아서 자리를 먼저 잡아줄 겁니다. 자석을 잘 고정시킨 다음 그 자리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 위에 필라멘트를 딱 붙여서 쏘면 오목한 홈과 딱 맞는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자석을 붙인 다음 코를 대고 고정시켜주면 탈부착 가능하면서 딱 맞는 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딱 맞죠? 목은 피규어 연결 파츠를 사용해서 조립해 줄 겁니다. 구멍을 뚫어서 부품을 안쪽에서 잘 고정해 줍니다. 다른 파츠를 끼운 채로 필라멘트를 덩어리로 싸서 유시 머리를 고정시키는 동시에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 코랑 목이 잘 고정되었으니 이제 흰색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아까 잘라낸 빈 공간에 흰색 필라멘트로 뼈대부터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2번 작업하는 거지만 나중에 채색을 안 할 수 있어서 작업 시간은 비슷하게 걸립니다. 그래도 덜 귀찮아서 색 안 칠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귀찮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귀찮아서 게으르면 나쁜 거지만 귀찮음은 사람을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지 말라고 막아놔도 계속 생기는 지름길처럼요. 마리오를 처음 플레이할 때는 몰랐지만 우연히 비밀 루트를 발견하며 순수하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29,000원짜리 유시 팝콘통을 10만원에 되팔고 있는 현실을 보고 추억에는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유시 팝콘통일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개쩌는 수익률의 상품으로 보였나 봅니다. 다행히 이런 사태를 예상한 CGV에서 유시 팝콘통을 무한으로 찍어내기로 해줘서 장사꾼들을 그냥 유시 팝콘통 여러 개 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팝콘은 원 없이 드시겠네요. 지금 갈고 있는 이 공룡알, 같이 생긴 계란 크기의 알이 팝콘을 넣는 수납 공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팝콘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음료수만 사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합니다. 아크릴 막대를 다리에 연결해서 이 위에 신발을 탈부착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아크릴을 잘 고정하고 주변을 정리해 준 다음 막대 끝에 콩알 만한 부품을 끼워 줍니다. 유시의 몸통이 녹지 않게 마스킹으로 감싼 다음 주황색 필라멘트로 신발을 만들어 줍니다. 당근으로 신발을 만든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나중에 갈비찜 할 때
요시 신발 모양으로 당근을 넣어서 인스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아서 하얗게 된 당근을 한번 구워서 윗부분에 머스타드 소스를 발라주면 아주 간단하게 요시 신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걸 다 끼워주기만 하면 채색 없이도 꽤 그럴싸한 요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까지 조립한 다음에 이 알을 팔로 감싸고 있도록 모든 걸 고정한 채로 팔을 만들어 줄 겁니다. 손가락부터 몸통까지 이어진 팔을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만들어 줍니다. 팔을 떼어내서 인두기로 다듬고 손가락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듬어 줍니다. 손가락이 너무 작아서 다듬기 어려울 때는 라이터로 표면을 녹여서 다듬은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팔을 접합한 부위는 티나지 않도록 잘 다듬어 줍니다. 감쪽같이 다듬었으면 이번엔 등에 있는 안장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제껏 등껍질인 줄 알았는데 과거 공식 이미지에 따르면 안장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건 이번에 나온 요시 팝콘통에는 등껍질 같은 무늬가 있더라고요. 공식 굿즈인데 굿즈 만드시는 분도 헷갈렸나 봅니다. 그냥 등껍질로 보는 게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저도 무늬를 새겨주었습니다. 눈에도 흰자를 만들어 줍니다. 테두리부터 정교하게 그려주고 안쪽을 전부 채워줍니다. 눈은 붓으로 그려줄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표면을 다듬어주고 아크릴 물감으로 한 겹씩 파란색, 검정색을 칠해줍니다. 다 마르면 흰색 점 하나를 찍어서 요시의 눈에 생기를 넣어줍니다. 요시의 혓바닥은 빨간 필라멘트를 잘 다듬어서 라이터로 표면을 빠르게 녹인 뒤 달궈진 필라멘트 가운데를 누르면 간단하게 혓바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열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입 안쪽에 잘 밀어 넣어줍니다. 요시가 공룡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뒤통수에 난 주황색 뿔 같은 것도 만들어 줄 겁니다. 마스킹을 하고 뿔을 대충 모양만 잡아줍니다. 뒤통수에 바로 뿔을 만들면 맞닿는 부분을 깔끔하게 다듬기 힘들어서 분리해서 다듬은 다음 순간 접착제로 붙여주는 게 훨씬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요시는 이만하면 마무리되었고 아까 만들었던 알에도 구멍을 내서 초록색으로 채워 평범한 계란을 요시의 알로 만들어줍니다. 그냥 초록색 물감으로 칠해도 되지만 그 부분의 질감이 달라져서 같은 재료로 만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긴 합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확실히 퀄리티가 좋네요. 이제 아래 팝콘을 넣을 입구를 뚫어줄 겁니다. 열을 살짝 가해서 커터칼로 입구를 정교하게 잘라줍니다.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힌지를 달아줄 겁니다. 피규어 관절로 쓰는 부품인데 재료는 쓰기 나름이죠. 살짝 여유있게 구멍을 내서 힌지를 넣고 필라멘트로 다시 덮어줍니다. 티나지 않게 필라멘트 색도 맞추고 인두기로 잘 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알을 요시의 다리 사이에 잘 붙여주면 요시 팝콘통 미니 버전, 팝콘 단 하나 들어가는 요시 팝콘통 완성입니다. 팝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요시 팝콘통입니다. 작은 수납 공간에는 뭐 딱히 넣을 만한 건 없고 닌텐도 게임팩이나 메모리 카드 정도 보관할 수 있겠네요. 안 되네요. 그래도 귀엽죠? 집 근처 영화관에 요시 팝콘통이랑 팝콘을 사러 갔습니다. 요시 팝콘통은 이제 안 파나요? 네,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온 김에 영화도 보려 했는데 벌써 상영이 끝났네요. 아쉬운 대로 마리오 파워업 팝콘이라는 게 있길래 이거라도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팝콘 색이 빨간 게 좀 잔인하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맛은 있더라고요. 요시의 알을 열어서 안에 넣어주면 진정한 팝콘통이 됩니다. 정식 굿즈 옆에 있으니까 더 귀엽네요. 요시 팬들이 탐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요시 팬입니다. 제가 가지려고 만든 겁니다. 이 큰 요시 팝콘통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작은 요시 팝콘통입니다. 마트리오시카 같죠?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고였습니다.